사람들이 네트워크를 반대하는 이유들은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자신의 능력을 한정지어 생각해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아는 사람이 인맥이 없어. 여러 가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나요? 나는 누구를 소개할 사람이 없어. 만약에 나는 시간이 없어 라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해주실래요? 시간이 없어.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얘기하는 거죠. 너 언제까지 이렇게 바쁘고 살 거야? 평생 이러고 살 거야? 나도 마찬가지. 내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잖아. 나도 부모도 있으면서 얼마나 바빴어. 근데 나 그렇게 그냥 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나 이렇게 시작했잖아. 그리고 만약에 돈이 없대. 너 보니까 이번 주말에 오션월드 가더라? 너 왜 신고하지? 돈이 없는 게 아니야.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어제 제가 만나신 분이 그랬어요. 돈이 없대. 근데 주말에 선생님이 사업을 했으니까 와요. 그랬더니 오션월드 간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만약에 내가 편의점을 내는데 1억이 들어야 편의점을 내는 거예요. 근데 누가 5천만 원이면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대. 그런데 너가 5천만 원을 투자해서 해도 안 되면 원금을 보장해 주겠대. 그런 사람들 어때요? 대출 달러 빚을 내서라도 5천만 원 뒤에 와요. 400만 원을 못 구해올 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에 대한 믿음이 부각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그 네트워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 그거 다단계잖아. 그러면 그런 거죠. 이 세상에 네트워크가 아니고 다단계가 아닌 일이 있을까? 보험도 다단계고 학습지도 다단계고 하다못해 제가 얼마 전에 공무원을 만났는데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공무원도 다단계예요. 얘기하더라고요. 부장, 과장, 차장 다 이렇게 밑에 직급에 따라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네트워크가 아닌 게 어딨어. 그쵸? 그런데 그래 난 네트워크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네트워크에 대한 안 좋은 뭔가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너 예전에 네트워크 한 적 있었니?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 주변 중에 누가 네트워크를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누가 했는데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럴 때 아까처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는 너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가 같아? 그 회사는 아이템이 뭐였어? 만약에 예를 들면 자석이었대. 아이템이 하나니까 그런 거지. 얘기하는 거고. 그럼 그 회사 보상 플랜은 어떤 거였어? 모른대. 모르니까 실패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에 대한 얘기를 그런데 여기는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네트워크가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지금 사장님들은 아직 큰 돈을 버시는 게 아니니까 야 나처럼 이렇게 큰 돈 벌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나보다 위에 있는 스폰서님들 현재적으로 돈을 많이 버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비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반대적인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화법 중에 yes but 화법인가? 이런 게 있어요. 일단은 유대감을 가져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그치 맞아.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지금 네트워크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그치? 그런데 yes but 화법을 써주시면 돼요. 자신의 능력이 없어. 돈이 없대. 그래 우리 어제 고소미 선생님 하시는데 돈이 없다고 하니까 옆에서 맞장구 치시더라. 나도 돈이 없어. 이렇게 맞장구 치시더라고요. 그래 나도 돈이 없어. 하지만 나는 400이라는 돈 은행에 넣어서 이자가 얼마나 나오겠니? 있으나 없으나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돈인데 이 400을 가지고 내가 미래에 대안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예스 법화법을 가져서 유대감을 가져주시면 우리는 같은 희망과 꿈을 가지고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대상자가 이제는 클로징을 해야죠. 그때까지 계속 여기 데리고 오고 수업도 해줬으면 이제는 대상자가 고객이나 회원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클로징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예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파일을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내가 만약에 친구가 그래 이제 너 회원가입 할게. 어떻게 하면 돼? 회원가입 신청서가 없네? 이런다거나 아니면 나 그럼 팩을 내려야 되는데 그럼 난 제품 뭐 하면 돼? 근데 뭘 보여줄 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다이소에 팔거든요. 그래서 회원가입 신청서 제품 내가 만약에 팩을 내릴 거야. 그러면 슈퍼 메이저 뭐 할 건지 메이저 뭐 할 건지 이 중에서 골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품 구매 신청서도 바로 작성을 한다든지 야 근데 이 볼륨 하나 얼마야? 물론 가격 다 못 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가방에 이런 제품 안내에 대한 책자 하나 없다면 나는 프로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되게 효율적이더라고요. 우리 왜 사업 설명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되게 전문적으로 봐요, 나를. 그래서 이런 거는 쿠팡에 2만 원, 3만 원이면 다 살 수 있거든요.
되게 신기하고 되게 프로다. 나를 프로로 봐요. 그래서 내 가방에 이런 거 정도를 가지고 다닐 줄 알아야 되고요. 요게 이제 사업 설명 책자잖아요. 저는 요 사업 설명 책자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연습용, 하나는 교육용이에요. 이 연습용에는 지난번에 이은영 그 사장님이 그 저거 영상 음성 파일 올려주신 거 있죠?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기다 빽빽하게 다 써놨어요. 요 페이지를 설명할 땐 요걸 설명해야지, 요 페이지에서는 요걸 설명해야지. 그리고 이거를 저희 산하의 또 파트너님들한테 교육을 했고 몇 번 하다 보니까 저는 다 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적은 걸 가지고 사업 설명하시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냥 상담할 때 쓰는 이런 식으로 항상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 가방에 항상 제품은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정말 내 가방 속에 사업 설명 책자가 있는지, 회원가입 신청서가 있는지, 제품 조언서가 있는지, 핸드폰 속에 있는 모든 자료들, 야, 니네 제품이 어떻게 좋은데? 그러면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광고 사진 내가 따로 해놨다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도 없으면서 무조건 스폰서만 연결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가입을 시킬 때 내 실적을 위해서 가입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까처럼 애만 퍼질러 낳는 꼴이 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이 사람하고 성공하고 싶은지, 얘를 내가 정말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지, 나는 열심히 할 건데, 그리고 여기서 성공할 건데 너도 함께 하고 싶어 라는 강한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을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을 하는 게 되게 좋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화장품 별로 관심 없잖아요. 너는 지금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너는 주력으로 할 거야? 라고 질문을 하고, 난 렌탈 쪽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급여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는 이 일을 하면서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벌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나는 한 달에 한 1,000만 원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너는 그러면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를 투자할 수 있어? 까지 물어보셔야 돼요. 왜? 근데 어떤 사람은 터무니없이 말하는 수가 있어요. 나는 1,000만 원을 벌고 싶어. 너 일주일에 얼마큼 일하고 싶어? 2시간? 이렇게 터무니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제 고소비 선생님은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연봉 1억을 받으면 회사님은 일주일에 어느 시간을 투자하실 수 있어요? 했더니 안 자고도 일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터무니없이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요, 맞아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기대치가 높네요. 1,000만 원을 버실 수 있지만 시간을 더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시간 투자도 안 하고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질문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를 경청을 하는 자세도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 자신을 홍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야, 네가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너한테 무엇이든지 해줄게, 뭐든지 해줄게. 이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울게. 이거는 괜찮죠. 저는 이제 하는 말 중에 제가 꼭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400만 원을 두고 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내 능력까지 사시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제 능력을 사시는 거고 제 인맥까지 같이 사시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게 많이 공감해요. 그래서 나 자신, 나를 이제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홍보해라. 그리고 6번째는 이제 가입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올바르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규 회원이 금방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래서 첫 직급 스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직급이 깡패라고 그러죠. 내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 통장에 급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현실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진짜 돈이 들어오네? 진짜 이걸로 진짜 지금은 20만 원이지만 이게 정말 200이 되고 2000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스텝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더블 다이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 지인들은 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선배들도 처음에는 제가 이제 같이 사업하자고 거절하고 이랬던 선배들이 이제 뭐라 그러지 알아요? 야, 너네 거기 들어가는 제품은 어떻게 들어가? 얘기를 누가 화장품 제조하는 애가 있었어요. 야, 너네 회사에 우리 화장품 좀 넣으면 안 되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글쎄 우리는 뭐 명품 브랜드 거기랑 이제 계약이 돼 있어서 너희 화장품 이름이 뭔데요? 이름 좀 줘봐. 그래서 이제 우리 화해 어플에 딱 했더니 화학 성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야, 안 돼. 우리는 화학 성분 있으면 안 돼. 그랬더니 또 어떤 선배가 야, 되게 괜찮은 제품이 있으면 너네 회사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자료 하나 내가 보내줘 볼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능력이 어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번 보내봐. 이런 식으로 가까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직급이 깡패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리크루팅하는 거랑 내가 스텝인 상태에서 리크루팅하는 거랑 더블 다이아가 돼서 리크루팅하는 거랑은 틀리다 라는 거. 그래서 빠르게 내 파트너가 정착할 수 있도록 첫집금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일에 대한 기복이 있음을 처음부터 인지시켜야 돼요. 너 하다 보면 진짜 어려운 일 많을 거야. 이거 쉬운 일 아니야. 그리고 분명히 거절 있어.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제 이제 파트너 중에 두 분이 동시에 들어왔는데 두 분이 막 토론을 했대요. 그래서 왜 무슨 토론을 했어요? 그랬더니 1번 자리에다가 이제 멀리 있지만 내 친척을 하는 게 좋냐? 한 사람은 그래도 가까이 우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넣자 막 이렇게 토론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아무나 누라고 빨리 되는 대로 누라고 뭘 그거 그 사람 거절할지 어떻게 알고 그런 거죠. 우리 이제 여기 민재 사장님도 고민 많이 하셨죠. 나는 내 1번에 여자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막 이러면서 여자분 남자분 빨리 하라고. 그래서 일에 기복이 있으면 얘기해줘야 돼. 그리고 꼭 그런 것도 물어봐 주시면 좋아요. 너가 만약에 하다가 언제든 슬럼프가 올 수 있고 거절당했을 때 상처받을 수 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내버려 두면 좋겠니? 아니면 내가 너를 다시 이렇게 다독여서 끌어갔으면 좋겠니? 라는 것도 물어봐 주세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내버려 두라는가요? 그래도 네가 나 책임졌으니까 나 끌어가야지 이렇게 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미리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거절당했을 때 크게 상처받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신규 회원이 빨리 나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독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처럼 되게 하려면 빨리 이런 자리에 오게 하고 여러 가지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너는 내 파트너가 됐으니까 나랑 매일 통화해야 돼. 하루에 한 번씩은 일이 있든 없든 나랑 통화해야 돼. 그리고 단체방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기 정보가 수도 없이 올라올 거야. 그런데 이건 어떻게 활용해? 그리고 제품 사용법도 알려주셔야 돼요. 너 팩 왔지? 그리고 팩 오픈식 해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팩이 오면 가서 다 뜯어가지고 사용법 해주고 그날 바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반품률도 줄어들고.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적절한 자료 같은 거 계속 꾸준히 주세요. 물론 단체방에 자료가 올라오는데 내 밑에 파트너가 너무 바빠서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얘가 꼭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걔한테만 따로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내주고 그리고 같은 조직 내에서 친구를 만들게 해주는 것도 좋아요. 저도 제 밑에 이제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저는 정말 감사하게 이분들끼리 너무 친하게 지내시고 또 이 밑에 분들이 너무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그냥 정말 같이 친했던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여기도 내가 같은 공통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친한 사람이 있으면 사실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성과에 대해서 인정해주기. 내가 만약에 팩은 못 내렸어. 하지만 내가 오늘 첫 번째 가서 이 사람한테 리크루팅을 했다는 거. 그리고 내 파트너가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으면 이 사람들은 쑥스러워서 단체방에 그런 거 못 올리거든요. 그러면 스폰서가 내 파트너가 이렇게 한 거 알잖아요. 그러면 좀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파트너 중에 고선미 사장님이 오늘 뭐가 됐어요.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으로 리크루팅을 했다네요. 축하해주세요. 이러면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기술입니다. 자, 이벤트 참여를 독려하게 해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이런 데 데모 파티에 오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가 돈을 벌어준대요? 만나는 게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만나는 거. 그래서 1대1 만남. 저는 내가 오늘 리크루팅이 없어. 아무 약속이 없으면 하는 일이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파트너 만나는 일이에요. 이 파트너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어. 전화 통화를 하거나 그 파트너가 일하고 있는 데 찾아가서 커피를 마시거나 그리고 소그룹 모임, 지역별 이벤트, 1박 세미나, 컨벤션 이런 데는 무조건 데려가셔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정말 성공의 법칙이에요. 내가 가지도 않으면서 잘 되길 바란다. 내가 세미나 가지도 않으면서 너는 갔다 와. 이거는 절대 안 돼요. 내가 정말 프로가 되고 싶고 여기서 큰 돈을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면 이런 모임에는 반드시 데려오셔야 돼요. 내 세미나에 저 처음에 혼자 갔거든요. 그 다음에 3명이 갔어요. 그 다음엔 5명이 가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김승현 사장님 보세요. 다 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성공할 수 있는지는 이걸 보시면 돼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저는 어디 가서 늘 깨지잖아요. 다른 데 가서 깨지고 어떤 사람이 막 공격해요. 야, 네 성격에 이거 할 수 있겠어? 자기만 안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너 네 성격에 이거 할 수 있겠어? 너 그 사람들의 따가운 눈빛을 네가 견뎌낼 수 있겠어?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이런데 오면 어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같은 목표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을 안심시켜요.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여기에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긍정적인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고 자극을 받게 돼요. 지난번 1박 세미나 갔을 때도 사람들이 핀 이거 해주는 행사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각자 하는 얘기가 다 뭐냐면 나도 다음에는 꼭 골드 달 거예요. 다음에 꼭 다이아가 돼서 쓸 거. 이런 목표가 생겨요. 내가 선생님 다이아 돼야 돼, 사장님 다이아 돼야 돼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세미나 가자. 우리 여기 한번 가자라고 했는데 이유가 이렇게 많아. 나 아이 맡길 데 없어요. 주말에 나 생일 파티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걔는 누가 보죠? 이러신 분들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사장님들이 그래요. 이번에 어쩔 수 없으니까 다음에 꼭 같이 가요. 이러시면 안 돼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죠. 그러면 우리 애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볼까요? 걔는 이렇게 맡기고 이렇게 해볼까요? 아니면 애를 우리 집에다 데려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난 차가 없어서 내가 데리고 갈게요. 집 앞에 가서 모시고 오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든 이런 이벤트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요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통상적으로 내가 1억을 투자해서 내 사업을 시작을 한다면 처음 몇 년간의 손익분기점이 넘기를 기대하고 가능하면 5년 이내에 투자 자본 회수하기를 바란다. 1억을 투자해놓고 난 5년 안에 자본금 회수해야지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네트워크를 시작을 하면 투자금 400만 원을 투자해놓고 한 달 안에 회수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달에 수익 올리기를 기대하고 있고 세 번째 달에 부자가 되기를 꿈꾼대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탓한다. 공감하시나요? 네, 이렇다는 거죠. 자, 가치를 가진 것은 어느 것이나 그것을 얻기까지 시간이 걸린대요. 자, 제가 5만 원짜리를 지금 막 던졌어요. 어때요? 선생님 어떨 것 같아요? 막 죽죠? 제가 10원짜리를 던졌어요. 안 죽죠? 그게 바로 가치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얻어지는 성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우연한 성공 바라지 마시고 오늘 배웠던 이 기술들을 활용하셔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프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